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김동현입니다. 예, 교수님. 화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 현재까지 화재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후에 이제 발생돼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인데요. 예. 지금 보관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네. 보통 리튬 배터리가 한 100도 미만에서 온도가 지속되면은 다른 배터리로 연쇄적으로 온도가 확산돼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폭발이라는 의미가 이제 폭주가 있고 폭발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폭발보다는 예. 배터리 팩이 이제 밀폐되어 있는 데서 터지는 그런 폭발음이 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강한 폭발은 아니고요. 네. 예. 그냥 배터리 팩이 이렇게 파손되는 과정에서 나는 약간의 갱음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타다 보면은 연소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걸로 그 가스 방출로 인해서 현장에서 뭐 대피라든지 그다음에 구조 같은 상황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뭐 리튬을 주로 다루는 공장이다 보니까 지금 진화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이제 배터리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왜 이 하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죠. 보통 이제 리튬 배터리는 충격이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저항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주가 일어나는데요. 네. 그 불량일 수도 있고요. 어떤 충격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배터리를 이제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곳에서는 쌓아두고 이게 단위 면적당 배터리의 양이 많다 보니까 예.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다른 배터리 셀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 우리가 흔히 전기 자동차 화재가 불에 끄기 어려운 것처럼 네. 이런 전기 배터리 셀이 그런 물로도 잘 꺼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식수와도 크게 효과가 없고 그런 다양한 진화의 어려움 때문에 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화재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 그 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발과 이제 폭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라든가 극단적으로 이제 뭔가 굉장히 큰 에너지 충격파를 보이는 폭발 사건들이 있잖아요. 폭발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건 이제 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은 이게 뭔가 폭죽이 터지듯이 막 너무 크게 터지지 않지만 뭐가 연속적으로 터지는 느낌인데 이 폭주의 개념은 그렇다면은 너무 큰 폭발과 주변의 충격파를 뭐 이렇게 더 전이시킬 그렇게 큰 위험성이 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요? 네, 일단은 우리가 폭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폭발,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네. 폭발이 네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소 물질이 빠르게 화재가 확산하면서 음속에 그런 화재 확산을 보이면은 그걸 폭발 폭갱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리튬 배터리 팩은 이제 열이 폭주가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터리를 보관하는 그 패킹이 이렇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열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되면서 터지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네네네. 그런 폭발에 의해서도 그러한 배터리 팩들이 비산되면서 사람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LPG 통이 터진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다이나마이트가 터진다든지 예. 그 정도 급의 어떤 폭발 양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네,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뭐 불량일 수도 있고 충격일 수도 있고 열에 의해서 이제 폭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소방당국에 따르면은 리튬 배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35,000개 정도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추가 폭발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시설 내부에 그 정확하게 리튬 배터리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고 예. 어디에 이렇게 운반이 되어 있고 하는 그 도면을 빨리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 메인이 되는 지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예. 안에 내부에 아직도 피난하지 못하는 작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 외부에서 건물을 파괴하는 공법을 이용을 해서라도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빨리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배터리의 저장이 어느 그런 위치에 많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으면은 현장에 진입하더라도 소방대원분들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제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하나는 모든 공장도 출입문이 있고 어디로 대피하는지는 현장의 근로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쪽에 빨리 수색이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부 진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들이 꽤 많아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실 때 인명 피해 현재까지 최소화를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소방당국이 어떤 부분에 좀 특히나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스를 많이 방출을 하게 되면 그걸 흡입을 하면 다 그게 유독가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열에 의한 제실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위험성에 빠진다기보다는 예. 그런 가스 흡입을 통해서 아마 호흡이 안 돼서 이렇게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질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질식이 네, 우려를 얘기하시는 질식이나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가스를 흡입하면 더 이상 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소방대원분들께서도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네. 현장에서 이제 구조를 할 때 다양한 그런 뭐 호흡기구라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아마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부에 현재 지금 뭐 일단 추정되기로는 21명이 고립되어 있는 것 추정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대형 화재 발생한다면 고립되어 있는 인원들이 내부에서 좀 대피를 좀 한다든가 어떤 네. 골든 타임이 아직 저희가 놓치지 않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생존의 가능성도 그렇고요. 끝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연기가 나오는 양상을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럼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과 빠져나간 만큼 새로운 그 공기들은 신선한 공기들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는 그 공기가 희박하더라도 계속 열 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뭐 연기를 나오지 않게 차단하는 것보다는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신선한 공기가 안에 들어와서 예. 안에 있는 제식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허용 가능한 호흡 한계 높이를 이렇게 엎드리는 정도의 구조로 보거든요. 한 예. 1.2m 정도. 예. 그 정도의 그런 이렇게 허리를 숙였을 때 호흡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예. 공기 유입량을 제공을 해준다면 오히려 안에 있는 제식자분들이 그런 호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소방당국에서는 연쇄 확대는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 막았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열폭주가 일어나는 그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열을 차단하게끔 뭐 방염포를 덮는다든지 예. 그다음에 방염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동이 곤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열을 확산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예. 그는 이제 현장에 지금 정확한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브리핑으로 얘기를 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막았다고 했을 때도 기존에 연소되고 있는 배터리 팩에 그거를 완전히 이제 열이 다 방출될 때까지 진화하는 데는 물에 담궈 놓거나 아니 외부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진압 작전들을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부로 이 구조대원 투입이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원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대형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대원들이 좀 안타깝게 희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부 진입 시에 어떤 부분 조심해야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소방대원의 라이프라인의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예. 호흡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붕괴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테러라든지 안전 확보를 먼저 하고 이제 구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예. 만일에 하나 이제 내부에 그런 근로자 인원들이 많다고 하면 또 수많은 대원들이 진입을 할 텐데 그런 소방 진입 대원들의 그런 어느 구역에서 구조 활동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히 하고 구역을 나눠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색을 통해서 그런 요 구조자를 이렇게 구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물로 진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마른 모래와 또 팽창 질소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시급한 거는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소화가 물이 완전히 뭐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네. 온도를 내려주는 효과는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재로 이미 번져 있는 리튬 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리튬 셀이 있다면 물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모래나 이제 팽창 질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제 불연성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덮어서 이제 열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난연 1급의 방염천을 활용을 해서 질식을 한다든지 외부로 열이 옮겨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이런 리튬 배터리 셀이 자동차를 하나를 예를 들면 네. 하나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 전체가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 5분이면 끝나요. 네. 빨리 예, 타는군요. 굉장히. 그만큼 열에 의한 그런 셀의 폭발이나 열 폭주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타지 않은 셀과 타고 있는 셀을 그 열을 차단하는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 보니까 아까 교수님 배터리 셀이라는 게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잔불 정리로 들어갔을 때 잔불 남아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구조 상황에서 뭘 이렇게 밟게 되거나 네. 터지지 않는 것들이 또 터질 수 있다거나 그런 네.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진입을 할 때 결국은 셀은 온도로 인해서 열 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소방대원들 분들 중에도 아마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그걸로 이제 어디가 제일 열이 높은 하원인지 그다음에 그 하원 주변에 어떠한 셀이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면 안전한 그런 배터리 셀과 위험한 셀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리튬 배터리 자체가 이제 뭐 불량일 수도 있고 충격에 의해서 이제 폭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온도에 의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앞서서 이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면 입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리튬 배터리 이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지금 리튬 배터리의 네. 그런 보관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화재 안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 면적에 또는 저장 공간에 몇 킬로그램이나 몇 리터를 보관하면 위험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배터리라는 하나의 그런 생산되는 제품에 의한 거를 위험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앞으로 이런 사고 뒤에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배터리 셀을 저장하는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재를 한다든지 화재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같이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뭐 유해화학 물질 터진 것이 아니라 이 배터리 같은 특수한 물질이 터졌을 때
이렇게 현장 진화를 좀 더디게 하는 다른 장애 요소 이런 공장 화재 시에 현장 진화를 좀 더디게 하는 다른 장애 요소 같은 게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안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공장에는 다양한 이제 중장비라든지 시설물들이 이렇게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돼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했을 때 뭐 어디 복도라든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넓은 공간에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빨리 현장에 대한 그런 도면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열에 의해서 어떤 그 렉시 창고라든지 그런 뭐 구조물들이 변형이 돼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어느 화재 현장에서는 천정이 열에 의해서 붕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현장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